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후반기 시작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후반기가 재개가 되는데 7월에 좀 비 오는 날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날씨가 좀 개다 보니까 너무나 아깝습니다. 야구를 빨리 후반기를 재개했으면 요런 또 맑은 날에 야구를 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선수들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또 금요일부터 다시 후반기가 재개되는데 후반기 프리뷰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등해야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또 내일은 팀 LG 트윈스 계속해서 이 최근에 몇 시즌 동안은 후반기가 좀 안 좋았는데 이 안 좋았던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겨내야 하는가, 또 후반기에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상황들까지 내일 그거는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LG 트윈스 후반기 좀 반등이 필요한 선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글쎄요, 김현수 선수가 4월 달에는 4할의 타율을 기록을 했는데 5월에 부진이 좀 깊어졌습니다. 6월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회복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전반기 스탯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현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2할 9푼 1, 2의 타율, 특히나 홈런이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혜민 선수보다도 홈런이 적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현수를 봤을 때 수비는 안 좋아질 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장타율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다른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타자들의 홈런 개수가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김현수 선수 홈런 2개는 너무 좀 초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타점은 49개로 클러치 히터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 5월 부진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탯이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일단은 좀 장타가 더 필요하죠. 김현수 선수에게는 또 2루타도 많이 쳐야 되고 또 홈런도 많이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김현수 선수가 그래도 득점권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권 3할 7푼 4리의 타율, 그리고 4할 5푼 1리의 출루율, 5할 7푼 6리의 장타율을 기록하면서 46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득점권 찬스가 김현수 선수한테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리그 최고의 출루율을 자랑하는 홍창기 선수와 또 그 뒤에서 연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문성주 선수 뒤에 바로 들어서는 타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클러치 상황이 더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단타를 치더라도 주자 한 명을 불러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는 좋은 앞에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김현수 선수가 장타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 왼손 투수 상대로 좀 많이 부진합니다. 왼손 투수 상대 OPS가 0.566밖에 되지 않는데 이 내야 시프트는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에 그래도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어치는 타구의 비율이 30%에서 36%까지 증가를 했고 또 수비가 없는 쪽으로 안타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2루수 수비를 좀 더 깊게 가져가더라도 거기서 조금만 더 유격수 쪽으로 보낸다면은 이 땅볼 아웃으로 그대로 물러날 것이 안타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김현수 선수가 시프트를 점점 깨는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장타를 뽑아내야 되죠. 시프트도 단타로 깨는 것보다는 넘겨서 장타로 좀 깨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수 본인도 이 시프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타구 방향을 좀 더 왼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시프트를 좀 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왼손 투수를 만나서도 김현수 선수가 좋은 타격을 해줘야 이 타격 능력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왼손 투수를 만나더라도 좌측 방향으로 타구 방향을 설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 왼손 투수 약점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김현수 선수의 키포인트는 역시 왼손 투수 약점, 그리고 장타가 좀 늘어나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야수 쪽의 타격으로서 이 김현수 선수만 조금 더 해주면 되는데 투수 쪽에는 좀 알아볼 선수들이 많습니다. 반등해야 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김윤식입니다. 지금 국내 선발이 임창규 선수를 제외하면은 아직까지 좀 전무한 상황에서 이정용 선수와 김윤식 선수가 결국에는 들어와 줘야 하는 상황이죠. 이 전반기 11경기에서 5점대 평균 득점 3승밖에 기록하지 못한 김윤식 선수였는데 특히나 허리 통증 때문에 저는 김윤식 선수 가장 최근의 경기 5월 27일 광주 기아전에서
구속이 132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상을 안고 결국에는 선발진을 꾸역꾸역 좀 끌고 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예 염경엽 감독이 5월 이후에는 몸을 더 만들어라, 다시 캠프를 차리는 느낌으로 6월에 몸을 더 끌어올렸고, 마침 또 날이 더워졌기 때문에 좀 더 몸 상태를 빨리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퓨처스에서 한번 등판을 했고 연습 경기에 또 한번 나와서 투구수를 다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 캠프를 치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김윤식 선수는 아마 필요하다면 퓨처스에서 한 차례 더 등판을 가지고 KT전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8월 초로 1군 등판 시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빨리 좀 합류를 해서 김윤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역시 김윤식 선수의 전반기 좀 아쉬웠던 점은 이 허리 통증을 안고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구속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구속이 하락했을 때 체인지업의 위력도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임찬규 선수의 사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체인지업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패스트볼 구속이 떨어지면서 체인지업의 위력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결국에는 평균 구속 142 정도가 나와야 지난 시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평균 구속이 140이라는 건 130대 후반의 공도 많이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140대 초반으로 꾸준히 형성을 한다면 지난 시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윤식 선수는 빠르면 26일 수원 KT전에, 늦어도 아마 8월 안으로는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픈 데는 또 없다고 하니까, 허리 통증도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하니까 이 8월에 특히 이 선발진이 좀 필요할 때 김윤식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되고, 2022 시즌 후반기를 들여다보면 김윤식 선수의 모습 어마어마했습니다만 그 절반이라도 시즌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즌.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전반기에 41경기 등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가 초반에 너무나 부진했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군에서 공을 계속 던지면서 여유 있는 상황에 나오거나, 또 이 지고 있는 상황에 많이 등판을 하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던지면서 좀 해결을 했습니다. 초반에 투구 폼이 바뀌어서 이로 인해서 구속도 떨어지고 오히려 제구는 더 좋아졌는데 공이 좀 많이 몰리면서 대량 실점이 좀 늘어났죠. 여기서 이 초반에만 구원 패만 4패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전반기 마지막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1군에서 내려갔는데 다행히 또 후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부상자 명단 소급 적용을 받아서 금요일에 1군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전반기 막판에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택 코치와의 투구폼 수정을 통해서 뭔가 좀 투구 동작이 컸던 거를 좀 간결하게 바꾸면서 투심 패스트볼의 위력이 다시 올랐고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대부분 150 이상의 구속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140대 후반 구속이, 투심의 구속이 나오면 실점을 하기도 했는데, 기아전이었나? 지고 있을 때 등판을 해가지고 삼진을 많이 잡은 경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는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전반기 막판의 모습만 유지한다면 후반기에 더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불펜으로도 좋은 역할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케이시 켈리 선수인데요. 전반기에 107과 3분의 1이닝, 이닝 소화는 많이 했습니다만 6승 5패 평균 자책점 4.44, 특히나 외국인 투수 가운데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켈리에는 걸맞지 않은 활약이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5년 차기 때문에 피안 타율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켈리는 주자가 쌓이더라도 땅볼 유도를 하면서 병사를 잡아내고, 또 이 삼진을 또 고비 때마다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도 전 시즌까지는 잘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 켈리의 안 좋은 부분은 뭐 피안타도 피안타지만 볼넷을 내주고 장타 허용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이에요. 선발 등판한 매 경기에서 모든 경기 실점을 했습니다. 켈리 전반기에 무실점 경기 한 번도 없었고요. 4실점 이상 경기가 7차례나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실점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만, 결국에는 켈리도 희망적인 부분은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속이 좀 떨어졌으면은 이제는 케이시 켈리가 간파를 당하면서 좀 후반기에도 힘들겠구나,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날 텐데, 다행히 공의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구력만 좀 더 안정이 된다면, 제구력이 좀 안 좋아져서 공이 가운데로 몰리거나 아니면은 뜬금없이 볼넷을 내준다거나, 결국 이게 장타와 피볼넷 실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한다면 특유의 퀄리티 스타트 6이닝 이상 30점 이하의 투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등 가능성도 일단은 직전 등판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고, 또 전반기를 치르면서 팔꿈치 피로 증세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4년 동안 누적 이닝 수가 적었던 거는 결코 아니고, 또 가을 야구에서도 꾸준히 등판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가을 야구에서 마지막 등판 3일 쉬고 등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팔꿈치에 피로가 누적이 된 게 있는데, 지금은 지금 브레이크도 있고 또 직전 등판에서 좋았고 우천 취소로 좀 추가 휴식을 취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6월 6일 이후에 아직까지 켈리가 승이 없습니다만 또 선발승을 기록하면서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첫 번째 선발 투수로 켈리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꿀 수 없다면 켈리가 코칭 스텝과 구단의 믿음에 이제는 응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 프리뷰 첫 번째 시간 반등해야 될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선수들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전반기 활약한 선수들도 후반기에 잘하고, 전반기에 좀 부족했던 선수들도 후반기에 좀 반등을 하면서 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